자, 41번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고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뭐가 되기 전에는 도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 이렇게요. 도달하기 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하죠. 그럼 만약에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여기 줄고요 해악의 고지 없이, 우리가요 강박이 되려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야 되죠. 그런데요 해악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4번은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이 말이 중요하죠. 맨 끝에 송달 동그라미요. 여기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그래서 과실 없이 이 말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민소법에 의해서 공시송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다? 그것은 등기시 제출 서류이죠. 등기시 제출 서류. 이것은 뭐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계약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요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전용한다는 말은 추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것은 소급하여, 틀렸죠. 언제부터? 그것은 그때부터, 전용키로 약정한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소급하여 1번 틀렸고요. 2번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 이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 동그라미 한 날 10년. 지금 여기 지금 2번 있죠. 이 2번에 관한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한 날과 여기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또는요 성년이 된 날,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몇 번 났단 말이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봐봐요. 중요한 것은 무효를 여기서 추인하면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 인정되는 것이 있죠. 추인이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 107조, 그 다음에 108조, 또 하나 의사무능력자 3개.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 추인이 안 되는 것 있죠. 뭐가 있죠?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 법규 위반.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남의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그러면 갑이 본인이죠. 그 처분을 추인하죠. 여기서 추인 동그라미, 이것은 무권 대리행위 추인.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봐.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요 처분행위 효력이 줄과 갑에게 미친다. 써요. 여기는 뭐냐면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 시의 소급, 이렇게 처분 행위 시의 소급. 우리가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죠?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죠. 똑같아. 그래서 처분 행위 시에 소급, 이렇게.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5번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뭐한 후 소멸한 후. 이게 바로 뭐죠? 여기요 의사무능력자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죠. 근데 그 무효를 추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무효 원인이 뭐한 후? 소멸한 후에 해야죠.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술이 깬 상태에서 해야죠. 알죠? 그것을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그럼 43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랬죠. 무권 대리죠.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1번요. 을이 누구죠? 무권대리죠. 갑을 단독 상속하죠. 그러면 을은 갑의 지위에서 줄거 추인 거절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써요 거기 무효 주장액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써야 되겠죠. 등기 말소 청구 액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그랬죠. 병.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누구죠? 상대방이죠. 직접 상대방.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하죠? 직접 상대방 병.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미친다. 왜 그러죠? 추인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뭔가를 뭐하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 이게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뭐가 있었다?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상대방이요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대항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요. 병은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뭘 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추인을 거절 줄거 봐.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죠? 여기요 을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지죠. 따라서 병은 상대방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줄거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무권 대리인 책임이라고 얘기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44번이요. 대리죠.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여기에 강행법규 위반 줄거요. 이것을 뭐란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 말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도 효력 요건이죠. 강행법규도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효력 요건을 위반하면은 전체가 뭐가 된다?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돼.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줄고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여기까지 가로묶고 그러면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죠. 그러면 무권대리가 돼. 이런 무권대리는 누가 추인해요? 본인이 추인. 본인이 추인하면 그것은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터요?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줄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뭐라고 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얘기해. 그럼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인데 그러면 여기 추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이렇게.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여기까지. 이때 배임적 의사표시 줄고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권 남용 이렇게. 그래서 배임적 의사표시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아. 상대방도 이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뭘 했다? 알았다. 안경을 줄고 거기다 써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그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은 그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자,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줄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밑에 또 하나 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제한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그 다음에 45번은요.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 여기 알겠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로 한다? 절대적 아니 상대적 무효 점 찍고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 2번 전매행위 제한이죠.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이죠. 분양권 전매 같은 것 이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해. 단속 규정. 이것은 뭐다?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그 다음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줄고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알겠죠? 학교법인 줄고 그것을 공익법인이라고 해요. 공익법인. 이것은 먼저 강행법칙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확정적 무효이죠. 4번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 도박채무 변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토지 양도계약 이것도 무효가 돼. 도박채무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변제 약정도 무효가 돼. 알겠죠? 변제 약정도 103조 위반돼서 무효죠. 그럼 변제 약정이 뭐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변제 약정이죠. 이것도 무효가 돼.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 이렇게 되죠. 봐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 그 다음에 뭐다? 대가 돈이죠. 뭐라고 했어? 대가나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다. 아닌 것이 하나가 있다. 뭐? 첩계약.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생활비,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경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46번 틀린 것은요.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이죠.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면제가 단독행위니까 무조건 동의를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 그 자체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는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요. 자, 맞는 걸로 일단 돼 있어. 2번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불성취확정 정지조건 줄거 플러스 불성취확정 줄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 뭐 된다? 마이너스 무효.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가로 묶어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이 단독행위 점 찍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 단독행위 가족법상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그러면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있다? 틀렸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틀렸어.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줄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이걸 우리 뭐죠? 첫 번째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어요.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 줄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가 뭐죠? 시험에 합격했다.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한다?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다른 말로 여기 있어요. 여기 권리를 취득한 자 그 다음에 밑에 써 법률 효과를 주장한 자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또는 써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조건에 있어서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7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죠. 경매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여기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상. 무상 뭐죠? 기부행위. 기부행위 증여.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유상 계약이 돼야 되죠. 여기는 무상이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될 수 있다. 뭐가 된다? 무효행위 추인. 추인이 안 돼.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공박. 공박은 누구? 본인. 본인. 틀렸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공박은 본인. 이렇게.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인지는 언제 기준으로 한다? 줄과 계약 체결 당시.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 여부. 103조 위반 여부도 똑같아.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요. 알겠죠? 둘 다 똑같다고. 됐죠? 자, 48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이죠. 이것은 소유권에다 저당 잡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얘기해. 설정적. 이전적 틀렸죠. 소유권의 포기.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옆줄 거서 제한 물권의 포기.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3번. 승낙자가는 승낙연착의 통지. 승낙연착의 통지했어요. 여기서 뭐한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뭐죠? 관통상이죠. 맨 끝에가 여기 봐봐. 청약자가는 승낙연착. 이거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 통지라는 말이 중요하죠. 통지, 승인, 승낙. 관념의 통지죠. 선점. 선점 봐요. 선점에다 또 써 밑에다가 습득 발견. 습득. 그 다음에 발견. 유실물 발견.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선점 습득 발견. 이걸 원시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무건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최고는 뭐죠? 최고하고 밑에다 또 써 거절. 최고와 거절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49번은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줄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여러분, 중도금을 받았단 말의 뜻이 뭐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줄과 적극가담. 적극가담 103조 위반이죠.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써 무효. 무효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선이 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럼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을 동그라미 소유자 X.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을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왜요? 봐봐. 지금 보면요. 을은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갑은 배임죄를 저질렀죠. 병도 배임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 이때 청구는 불법 행위를 가운데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 왜냐? 병은 갑이 배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말은 공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왜? 이미 뭘 받았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4번.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뭐를 하더라도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는 선이 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5번 만약 선의의 정, 선의의 정. 이 선의의 정은 우리가요 병이 지금 뭐죠?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정이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은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정은 선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0번은요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여기까지.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여기까지를 뭐란다? 그것은 임의규정이죠. 우리가 착오는 임의규정, 사기나 강박은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줄과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부지의 지분 써 0.211, 0.211, 0.211평이 부족해. 너무나 미세하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서 서명날인 줄고, 여기 서명날인 줄고, 서명날을 뭘 한다? 손으로 하죠. 이것을 맨 끝에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됐죠 지금? 표시상 착오 다시 이제 읽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에 서명날을 했다 이 말이죠. 서명날은 사인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해. 봐봐. 우리가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을 해. 이용.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를 알고 이용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죠?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 줄거 유발된 동계착오. 중요한 키워드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말이 바로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고요. 51번부터는 그것은 뭐죠? 물권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5분만 쉬었다 보세요. 물권법은 14문제 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4개째잖아요. 지금 이게 4개째예요. 4개째니까 순서가 좀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개 정도만 더 하면은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0문제로 된 것을 그냥 암기해야 돼. 통처럼. 통으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증이 있다니까요. 알겠죠? 통으로 암기하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울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